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국회에 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굵은 현안들은 역시 여당의 중진이 한다면 훨씬 해결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보수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큰 존재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미 다 지나간 얼굴들인데 그 얼굴 가지고서 무슨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그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낫지. 예,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총선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 출마 예정자들이 이미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고 이번 총선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겠는가 언론 보도도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1석이 걸려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분도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 중인데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동작에서 바쁘시잖아요. 예, 오늘도 지금 여기 올 때까지 7군데나 다니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연일 강행군이군요.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동작으로 돌아와서요. 새롭게 동작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봉이 봉사단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두 번 당선을 2번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하신 바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셨고, 네, 그렇죠. 예. 제가 비례대표 중구, 동작구 2번. 예. 네. 그래도 좀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연히. 예. 예. 구석구석 너무 잘 알죠. 또 예. 제가 동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또 애정도 유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그 동작에서 출마 예정하고 계신 다른 경쟁자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면 혹시나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당 현안 또 네, 총선 그렇죠. 전략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꾸려보면 어떨까 싶고요. 예. 말하자면은 정치평론가 나경원의 어떤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출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많이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정치인의 단식은 어쨌든 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시작했을 때 명분도 그렇고 지금 사실 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단식하시겠다 그러면서 찾아가신 병원도 그렇고 이 일련의 과정이 선뜻 지지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해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운치 않다고 할까, 깔끔하지 않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형사 절차의 수순에 보면 사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사법 절차와 연관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이러한 단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올 스톱됐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이런 면에서도 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언론에서 전망하기로는 그래서 목요일에 체포동의안을 방금 전 김의겸 의원 전해주신 대로 부결적으로 지금 민주당 가닥을 잡는 것 같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은 날에 아마 표결이 붙여질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면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물론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라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의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보면은 당연히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결국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는 뭐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거기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분열적인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금 이제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니까 본인의 뜻대로 된 것 아닌가, 결국 단식을 시작한 뜻대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의회의 어떻게 보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준 그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좀 교묘하게 이렇게 퇴색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재명 어쨌든 대표 해임 뭐 건의안도 가결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목요일에 한번 좀 결과를 보는 걸로 하고요. 정부 여당의 현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짚어보자면 그리고 나서 총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의 부분 개각, 예, 신원식, 김행, 유인촌 이 3명인데 신원식 후보자는 과거 했던 이제 막말이라든가 역사 인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의 행보. 저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김행 후보자는 그런데 지금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서 오늘 얘기한 걸 잠깐 보고 올까요? 예, 준비하신 게 있죠? 가짜 뉴스가 도가 지나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 뉴스, 소셜 홀딩스, 메타 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는데 김행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백지 신탁했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신우이에게 넘겼다. 그리고 2019년에 그걸 다시 사들였다.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통정매매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비판을 좀 했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온 언론 보도만 보면 조금 저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본인이 청문회 때 뭐 낱낱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시니 그 청문회 때 그걸 좀 보고 우리가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그 3명 그 개각에 대해서 좀 총평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기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 옳은 방향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과거냐 미래냐 이런 것보다도 예. 일단 인사를 쓰는 폭이 좀 좁지 않냐 이런 비판들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총선 얘기를 해보자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개각 이후에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라서 총선을 앞둔 여당이 지금 고심이다. 예, 지금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갤럽 조사를 저희가 좀 가져왔는데 매주 금요일에 이제 갤럽 조사가 발표되고 부정평가가 60%까지 지금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화면접 조사죠. 그래서 그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은 뭐 긍정 지지율 곱하기 3 하면 의석수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럼 요새 긍정 지지율이 한 35% 정도 된다 치면 한 100석에서 110석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뭐 아직 보십니까? 총선 많이 남았습니다. 예. 뭐 대통령 지지율도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또 뭐 저는 총선까지 몇 고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의회가 또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 어떤 거는 좀 과속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사실은 뭐 좀 하나도 막혀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지지율 중요하긴 한데요.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또 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진짜 필요한 거 좀 먼저 하자.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실 국민들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거를 먼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죠. 사실은 이제 뭐 외교 문제 같은 건 저는 굉장히 국정 방향이 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교 문제가 있고 뭐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이념 뭐 가치 논쟁이라고 하지만 예. 저는 사실은 헌법 가치를 다시 세우는 방향 세우는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사실은 조금 속도 부분에 있어서 잘 국민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다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한 축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수가 59조나 부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집권 올 가을에는 이 민생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될 텐데 사실은 경제 문제가 지금 마땅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예.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 마땅한 해답이 있건 없건 간에 뭔가 대통령실에 경로 수정이랄까요? 왜냐하면 그 이념 논쟁을 과도하게 펼치는 데 대한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념 논쟁이라기보다는 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나전 모든 의원께서는? 것이 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다소 과한 부분도 있다고 가령 생각을 홍범도 합니다. 흉상 같은 그러니까 경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정율성 부분까지는 저는 바로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는 다르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해서 제일 먼저 만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정율성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광복절 기념사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서운하자 그랬습니다. 결국 김원봉을 서운하자는 것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것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를 서운하자는 겁니다. 매우 잘못됐던 것이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이고요. 그 과정에는 아직은 국민들의 합의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예시가 홍범도 장군 같다.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만 해도 우리는 지금 보면 그거는 진짜 방탄단식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아니 어제 성모병원에 입원을 안 하시고 그 20km 떨어진 녹색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병상 단식을 계속하겠다? 그 병상 단식의 순수성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의심이 아마 합리적 의심일 거예요. 앵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제 의견을 묻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보면 예. 큰 병원 놔두고 20km나 떨어진 병원에까지 찾아간다는 알겠습니다. 게. 이정미 도 그런데 다시는, 제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또 민주당의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극단화돼 있다. 예. 그런 취지로.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뭐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만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갈등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좀 구조로 좀 정치가 되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정치에서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 한 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위치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런데 곧 총선 국면이라서 나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의식이 각 정당에서 잘 표출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구가 듭니다. 사실 이제 뭐 해임 건의안까지 하고 뭐 체포동의안 하고 하면 앞으로 더 극단화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도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왜 단식을 하셨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민주당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다음 질문으로 원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단식 현장에 방문을 하시거나 지금 병문안을 한다면 오히려 그 방탄을 위한 단식이다라는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방문은 방문대로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아마 방탄단식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방문하거나 병문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병원이 또 녹색 병원이다 보니까 참 그래요. 병원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디 병원이든? 중요하죠. 예. 아니 세상에 무슨 대형 병원 거의 갈 때까지 대형 병원이 몇 개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예. 좀 점점 참 입지가 양쪽 다 입지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초기에 단식하실 때 초기에 가서 아예 하시지 말라. 우리가 좀 잘 풀어보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길어졌어요. 예.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은 이 정도로만 하죠. 예. 네. 그 수도권에 출마하시니까 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그 이른바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공통점은 윤상현, 안철수, 이준석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그 위기론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나 전 의원께서는 동작에서 이제 출마하실 텐데 위기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사실 쉽겠습니까 지금 뭐 저희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선까지는 많이 남았다. 위기이자 기회고 기회이자 위기고 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뭐 총선 전략 뭐 이런 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총선 전략은요. 민심 잘 얻으려고 하고 공천 잘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심 얻는다는 건 뭡니까? 민심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가치로운 일이라도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 가령 그래서 뭐가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예.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뭐 지역 많이 다녀보니까 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잘해야 됩니다. 공천은 하나의 저는 늘 종합 예술이다. 한 편의 드라마다 이야기합니다. 예. 잘라야 될 사람도요. 순서를 잘못하면요. 자른 게 잘못된 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입해야 될 분들도 순서를 잘못하면 영입이 잘못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그다음에 명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 잘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핵심은 배제하고 내 편 아니라고 배제하지 말고 다 같이 안고 가는 공천 돼야 된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통합형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누구 예. 자기 밑에 자꾸 줄 세우려고 자꾸 공천 때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줄 세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그 통합형 공천을 말씀하셔서 단박에 떠오르는 인물은 이준석 전 대표인데 공천 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세요? 예, 그럴 다른 거라고 예상들도 많이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어서.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안 뭐 대구 갈 것 같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다시 노원병 간다 그러시는데 저는 노원병 가는 게 본인에게 정답이다. 그리고 노원병에서 경쟁력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노원병은 굉장히 험지입니다, 우리한테. 예, 국민의힘에게 동작을도 유리하지 좋지 않죠. 않은 네, 지역이고요. 예. 우리도 민주당세가 센 편이고요. 그런데 노원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어떻게 보면 국힘이지만 굉장히 중도나 진보 쪽까지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국힘 전통적 지지자한테는 별로 인기 없어도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수십 명이 차출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게 말씀하신 그런 인물이 중요하다, 공천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잘 부합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변수일까요? 아니면 좀 안 좋은 변수일까요? 차출은 나가기 싫은 사람 끌어내는 게 차출일 텐데요. 아마 아. 거기 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거예요. 예, 차출이란 표현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차출이라는 표현은 예. 저는 맞지 않는다고 예. 생각해요. 뭐 억지로 끌어내는 게 차출인데 용산을 갈 때부터 용산에서 적당한 경력과 이런 걸 쌓고 그걸로 총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정치권의 수결 방법은 결국은
뜬금없는 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훈련이 되신 분들을 모셔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다. 예. 다만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용산이라고 무조건 공천 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썩 높지 않아서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렇게 대통령실 사람들이 출마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예.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 저는 훌륭한 우리의 인적 자원 중에 하나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인물 얘기하셔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아닙니까? 그 세 명이 뭔가 전면적으로 좀 나서면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 물론 그 실체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다 치고 그 수도권 위기론을 여당이 돌파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간판들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열심히 동작구 열심히 하고요. 예. 뭐 원희룡,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예. 배치를 하는 거겠죠. 원희룡 장관은 총선 출마할 것이고요. 그렇게 국회의원을 보시고. 했던 분이니까 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어디로 할까요? 글쎄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대요. 네, 저도 뭐 제가 저 핵심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경기도 가신단 말도 있고 서울 오신단 말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은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게 총선에 임박해 올수록 뭔가 한동훈을 차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더 높아질 것 같긴 하고. 호감도도 좋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반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한번 좀 더 지켜보시죠. 뭐. 예, 그럼 나전 의원께서는 만약에 가령 뭐 선대위원장 같은 그런 자리를 제안 받으신다면 그렇게 전면에 나설 그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글쎄 제안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가정용 솔직히. 질문이라서.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나쁘실 건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으로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선대위원장 하다 보면 본인 지역 선거는 조금 시간을 많이 못 없으니까. 내는 부분은 예. 있는데요. 또 당에 도움이 된다면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불편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과거 인물이라서 총선에서 그렇게 전면에 나왔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정치 오래 했다고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수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굳이 뭐 또 김종인 위원장님 더 오래 되셨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건 예. 또 다른 맥락이라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저희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다니까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은 뭐 그 선거를 할 때는 우리 지게 막대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가용할 자원은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사실 네. 기초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주목받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후보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열세를 인정하더라고요. 지금 열세다 강서구가 원래 그렇고 근데 만에 하나 이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지금 열세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김기현 지도부나 이 차기 지금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경고등이 켜진다, 수도권 민심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뭐 강서는 원래 우리가 갑을 병에 있는데요. 을은 우리가 좋은 지역이고요. 갑병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는 험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그래서 이게 사실 지도부 위기나 지도부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천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도 초창기에 있었죠. 근데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은 공천을 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또 김태우 구청장이 공천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괜찮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사실은 김태우 전 구청장 결국 그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반원이었죠. 그래서 양심 선언을 했고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양심 선언 때문에 밝혀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사건입니다. 그 두 개 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됐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을 그대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부도덕성을 밝혀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그러한 역할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천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승패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10월 11일인가요? 예. 보궐선거가 그때까지 뭐 다들 힘을 합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것이 또 부족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네. 설령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민심의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언론의 어떤 분석들은 좀 과했다? 저는 뭐 구태여까지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 있겠느냐.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패배하면 반성해야죠. 그리고 쇄신해야 되겠죠. 예, 자꾸 가정형 질문이긴 한데 반성과 쇄신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도부가 이제 잘해야죠. 저는 지도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국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거에 왕도 없어요. 민심 잘 얻어야 돼요. 국민들은 이거 해달라는데 B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A 네. 해달라는데 사과 달라는데 배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국민들 마음을 읽도록 국민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에 대해서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는 걸로 하죠.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